네, 이제 주목 이기업. 저희 어제 선배 테슬라가 터졌어요. 오랜만에 예, 주목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터질 종목 준비해 오셨죠? 안 터지죠. 제가 맞아서 얼굴이 터질 것 같은. 예. 네. 네. 아니 뭐 불황을 이겨내는 애플 얘기를 지금 어차피 불황 상황이고요. 지금 간밤에 증시가 많이 뛰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여전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제 빠진 종목을 공격적으로 조금 그 저가 매수하려는 투자자들 분도 계시고 아예 방어적으로 좀 안정적인 대피처로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세이프 헤이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전한 방어적 투자처로 옮겨가는 분들 이렇게 두 종류로 대부분 두 부류로 나누잖아요. 네네. 그래서 야, 빠졌는데 그냥 공격적인 거 또 사 저가에 이런 분이 있고 야, 빠졌으니 이제 좀 대피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사시겠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예 저는 애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종목이. 그래서 간밤에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를 냈고요. 모건 스탠리하고 에버코어 ISI 두 군데서 보고서를 냈고요. 그 두 군데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애플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일 날 4분기 그러니까 2022년 회계연도 4분기 애플은 4분기거든요. 네.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거까지 미리 살짝 이제 프리뷰 해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불황을 이겨낸다. 그래서 우리 이제 워터프루프 하면 이제 방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막아내는 거죠. 이거 리세션 프루프라면 불황을 막아내는 이라는 영어 표현인데 불황을 이겨내는 애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제가 만들어 봤고요. 에릭 우드링이라고요. 이 굉장히 유명한 IT 부분에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애플 투자 의견 비중 확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유니버스 안에 들어있는 비중 확대 종목 중에서 애플이 탑픽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177달러 제시했고 간밤에 애플도 주가가 꽤 뛰었습니다. 한 3% 가까이 뛰었는데 그걸 감안해도 24.6%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투자 포인트는 그 어떤 테크주보다도 경기 침체에 강한 회사가 애플이다라는 게 이제 이 우드링 애널리스트의 핵심적인 메시지고요. 자, 그러면 이 우드링 애널리스트가 말한 애플은 어떻게 불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비결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이겁니다. 옆에 한번 보시면 애플 아이폰 유저들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현재 브랜드, 그러니까 애플 브랜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다른 브랜드로 갈아탈 것입니까? 하고 2,000 몇백 명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91.9%가 애플 말고는 딴 데로 갈 생각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고요. 빨간색 8.1%는 뭐 삼성이라든지 다른 안드로이드 계열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 사실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우리도 갤럽도 사실은 계속 조사를 해요. 갤럽도 매달 이 스마트폰 사용자 대상으로 한국 사용자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내거든요. 거기 보면 삼성도 사실은 충성 고객이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도 한 40% 가까운 삼성폰 고객들이 애플로 갈아탈까 고민 중이다. 이런 대답들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애플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고객 충성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모두 얘기를 좀 소개해드리면 애플의 차별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건 스탠리가 이 우드링 애널리스트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다. 그랬더니 26% 고객의 26%가 앞으로 6개월 내에 전자제품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21년 초는 6%였거든요. 그에 비해서 한 4배 가까이 높은 거고요. 4배 이상 높은 거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보면 우드링 애널리스트는 IT 하드웨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기를 만드는 IT 업체죠. IT 하드웨어 기업들의 3분기 EPS를 15에서 20% 정도 하향 조정해야 될 것 같다. 이 설문조사 결과로 보면 내년도 EPS 추정치도 5에서 10% 하향 조정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IT 하드웨어 업체고 네. 여기 속하는 애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애플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로 본 겁니다. 1번은 이 사람 표현 그대로면 스티키 유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티키는 끈적끈적 들러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저는 유저인데 애플 유저는 안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 애플에서. 충성도 높다. 예, 옆에 이 그래프 그대로입니다. 예, 파이 차트 그대로고요.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많아서 이탈이 없다. 이게 이제 불황에도 계속 그 비싼 가격이 올라가는 아이폰 제품을 계속 팔 수 있는 핵심적인 근거다라고 이제 보는 느껴요. 거고요. 그렇죠. 옆에서 봐도 느끼고 애플 쓰는 분들은 예. 절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약간 끈적이가 있어가지고 네, 완전 맞아. 인정, 초강력 인정. 접착제. 네. 예. 그다음에 네. 이제 2번은 두 번째 포인트는 아이폰 14를 얘기했어요. 너무
좋은 신제품 발표해서 그리고 또 계속 채널을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도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 신제품이 이렇게 좋으면 불황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이제 저희가 자주 얘기했던 서비스 사업. 그렇지. 그래서 아이클라우드라든지 또는 뭐라 그러나요? 앱 다운로드 받는 유료 앱 사업이라든지 또는 구독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친 건데요. 이 서비스 사업이 워낙 좋다. 그래서 단말기를 새로 교체하든 말든 뭐 아이폰 14를 사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고 애플 관련 단말기를 들고 있는 아이폰이든 아이패드든 단말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단말기를 갖고 있는 한 서비스는 계속 해야 되지 않냐. 13이건 14건 간에. 그래서 단말기가 있는 한 서비스는 계속 받을 거고 그게 경기 방어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 세 가지 이유를 본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얘기했던 충성도 높은 고객 그다음에 아이폰 14가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실제도 그런가 저희가 한번 그 내용을 찾아봤어요. 역시 간밤에 JP 모건이 보고서는 아니고요. 투자자 노트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매출의 절반은 흔들림 없나? 애플 매출의 절반은 뭡니까? 아이폰이잖아요. 네네네. 50%가 심지어 넘어요. 지난 분기는 55% 가까이 매출을 아이폰으로만 올렸는데 JP 모건이 애플 프로덕트 어베일러빌리티 트래커라는 게 있어요. 애플 제품을 사람들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그런 어떤 툴을 가지고 있어요. JP 모건이. 그래서 이제 그 심지어 그 단말기 업체들, 소매 업체들의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자기 단말기 그 박스에다가 맞아, 뭐 추적기를 붙여가지고. 달아요. 그럼 이게 며칠 만에 판매했는지 요걸 이제 추적하는 그런 어떤 샘플을 가지고 전체를 추정하는 건데요. 주문을 한 이후에 집에서 아이폰 제품을 받아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더니 아이폰은 4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아이폰 14가. 그래서 아이폰 14 일반 버전이 하고 플러스 버전 가격이 싼 거 버전은 이틀 만에 온다는 거예요. 물건이 2일 걸리고요. 프로 비싼 프로는 29일 걸리고요. 제일 비싼 프로맥스는 30일 걸린다.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오래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측정했더니 아이폰 14가 이틀이었고 아이폰 플러스가 4일이었고 그다음에 32일, 34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줄었어요. 예. 근데 이게 그때보다 줄어든 건 수요가 줄어든 걸 수도 있고요. 며칠 약간 줄었지만 또 물량이 많이 풀려서 그냥 덜 기다려도 되는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확실히 줄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전작인 아이폰 13, 13에 비해서는 이 기다린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아이폰 14 수요는 여전히 좋다라는 거고요. 중국 대기 시간을 또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프로는 22일, 프로 맥스 29일. 미국보다 조금 짧지만 그래도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아이폰 14 일반 버전하고 플러스 버전은 12일보다 이제 적은데 전작인 아이폰 13하고 아이폰 13 미니는 12일 정도 기다렸다 그러거든요. 그때보다는 수요가 조금 적다라고 이제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이걸 토대로 JP 모건은 4분기에 그 애플 전체 매출액이 900억 달러, 즉 월가 전망이 886억 달러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웃돌 수 있다라고 지금 4분기 전망을 매출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4분기 아이폰 판매량도 5,500만 대, 월가는 5,200만 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JP 모건은. 자, 근데 지금 현재 애플 주가 한번 옆에 한번 차트 보시면 제가 차트 말고 보기 편하시게 이렇게 갖고 왔는데 지금 검은색 보시면 나우라고 돼 있는 게 애플의 현재 주가입니다. 오늘 아침 종가고요. 142.41달러고요. 지금 52주 신고가가 저기 위에 초록색 182달러 가 있죠. 거기보다 한참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52주 신저가가 지금 빨간색 129달러니까 그거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간밤에 주가가 꽤 올라서 3% 가까이 올라서 10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했습니다. 11선보다 파란색 10day라고 적혀 있는 게 약간 아래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에 51선, 200일선보다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200일선은 거의 지금 160달러 근처에 가 있거든요. 200일선은 우리 흔히 경기선이라고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경기선보다 한참 내려와 있다. 애플 주가가. 이 정도 조정받았는데 과연 약간의 우려. 애플의 아이폰 고가 제품 판매가 좀 줄어들 거야라는 약간의 우려를 반영 안 했겠냐.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경기선보다도 이렇게 낮게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은 훨씬 밑돌고 있는 애플 주가 자체가 일말의 우려. 지금 현재 JP 모건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려하는 쪽이 있는 거죠. 애플도 뭐 용 빼는 재주 있냐? 애플도 경기 침체, 소비 지출 둔화에 영향을 받을 거야. 야, 오케이 인정.
그래도 주가는 지금 200일선보다 너무 많이 빠져서 그걸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버코어 ISI는 4분기 실적을 미리 전망했어요. 4분기 실적 전망이 월가 전망치를 웃돌 수 있다. 왜냐하면 월가 전망치가 이미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200일선보다 한참 밑에 빠졌기 때문에 실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 14을 보면 에버코어 ISI는 JP모건처럼 4분기 실적이 월가 전망보다 좋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환율 효과. 최근에 다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좀 빠졌고요. 고점 대비해서. 또 아이폰 14이 지금 1주 먼저 조기 출시됐기 때문에 1주 정도는 이제 매출이 더 4분기에 반영이 되는 거죠. 작년보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훨씬 좋을 거고 내년 1분기 실적까지도 상향 조정이 기대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가 실적 전망치는 아이폰 평균 판가 상승. 그러니까 지금 고가 제품이 많이 팔리는 그런 판가 상승을 좀 덜 반영했다, 간과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지금 실적 전망치가 낮게 잡힌 이유는 중국 코로나 우려가 너무 많이 반영돼 있고 또 기업용 아이폰 판매 시장 점유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훨씬 좋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경기 우려는 이미 1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다. 그래서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고 그 이후에도 3개 분기 동안 아이폰 매출은 분기마다 15%씩 매출이 늘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서비스 부분 매출도 앞으로 계속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다만 소비 지출이 둔화될 때 서비스 부분 매출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줄어들어 봐야 한 자릿수대 초중반 정도 감소에 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적어도 오늘 간밤에 나온 에버코어, JP모건 아까 맨 앞에 모건스탠리였죠? 네네. 모건스탠리 이 세 군데 월가 투자은행들은 애플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가격 메리트 좋게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지난주 저희 서학개미들이 애플 주식을 꽤 사셨더라고요. 맞아요. 예,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데 27일 실적 발표 전까지도 계속 전망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한번 기대를 갖고 27일 전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수피아님이 예. 애플 폰 대신 애플 주식은 사야겠네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저희가 뭐 종목을 추천하고 이런 방송은 아니지만 예. 사실 애플은 미국의 대장주입니다. 우리나라 예. 삼성전자보다 더한 대장주인데 우리 뭐 삼성전자 이렇게 뭐 5만 원 가고 이런다고 해서 위험해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오랜 기간 가져갈 종목으로 삼성전자는 당연한 이제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맞습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예. 지금 애플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일일비 이게 아니라 이건 위험해 이게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정말 안전한 기업을 한다면 애플은 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건 좀 맞는 것 같아서 수표님 이 말씀은 애플이 이러다가 우리나라 국민주 되면 어떡해요? 한국의 국민주는 네. 삼성전자여야 됩니다. 맞아요. 예. 저는 뭐 3배짜리 ETF 사시고 이런 거에 예. 대해서는 감히 뭐라 말씀드릴 게 없지만 애플은 반드시 가져갈 예.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언제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냐 예. 이제 이것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예. 지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죄송해요 말씀하는데 막아서 수피아님 저 때 한번 올려주신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맞아. 취재를 좀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방송에서 SOXL 제가 3배짜리 ETF 있잖아요. 네. 반도체. 네. 예, 제가 직접 한번 SOXX랑 비교해서 예. 한번 좀 주목 이기업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제가 왜냐하면 예고를. 이런 예. ETF 제대로 분석해주는 애널도 없고요. 뭐 월가에서 나오는 보고서도 없는데요. 그렇죠. 제가 제대로 분석할지 그게 이제 함정이죠. 근데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예, 열심히 지금 네. 제가 한 이틀을 계속 네. 자료 찾고 자산운용사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포트폴리오 다운받고 뭐 계속 맞아요.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언컨대 예. 제가 단언컨대 대한민국에서 이 세 손가락에 꼽히는 경제 전문 기자거든요. 세 손가락이라고 하는 거 기분 나쁘시게 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우리 예전 선배들도 있고 하니까 좀 겸손하게 5손가락. 예. 예. 네, 정말 이거는 예. 단언컨대입니다. 다 인정을 받고 있는 저희 선배이기 빨리 때문에 하시죠. 다음 종목. 네, 이거 분석하는 거 꼭 서로 민망하기 봐주시고, 전에 네, 꼭 하시죠. 월요일 날 예. 봐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